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는 한 전 총리가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윤 당선인의 최종 결심이 남은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본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봉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접촉해 총리 수락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경제면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업업소용보다 주택용 가스 요금이 더 많이 오르며 주택용 요금 인상률은 3%에 달합니다. 메가줄당 14.22원이었던 주택용 요금이 0.43원 올라 14.65원으로 인상되고 가구당 월 평균 860원이 더 청구될 예정입니다. 가스요금 변동은 이번이 21개월 만이며 2020년 7월 이후로 가스요금은 줄곧 동결돼 왔습니다. 산업부는 국제가스 가격 급등으로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지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요금보다 높아 발생한 일종의 적자인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 양상이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축소 내지는 폐지 방침을 밝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입자 대책으로 민간임대 시장의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공공임대 확대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현 정부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활성화 방안으로 꺼내든 기업형 민간임대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회원들이 30일 김성달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뉴스테이는 투기 세력만 좋은 일이 될 게 뻔한데 추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추진이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개강 후 저는 나날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밀리고 밀린 일들을 하룻밤 꼴딱 세워 해치우고 있죠. 이런 생활 패턴을 오래 반복하다 보니 점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밤을 한번 새버리면 그 다음날 내 하루 컨디션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그 하루에 했어야 할 일은 또 내일로 미뤄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거죠. 밤을 새고 하루를 내내 자버리고 또 밤을 새는 하루가 말이에요. 따라서 할 일을 적당히 분배하여 할당량을 그날 안에 꼭 끝내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할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몸 건강과 마음 건강도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하루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채광, 고른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문제. 다른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며 유기. 강아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유기. 동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처와 함께 늙어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의 수업을 통해 반려견의 성격, 품종의 역사, 기를 때 특징들과 추가로 강아지에게 먹이면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을 선정해 꿀팁까지 전해드리는 알찬 구성. 반려동물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박서연 아나운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 유기가 아닌 함께 상생하는 날을 고대하며 이번 주 견생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교육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육을 맡은 저는 훈련사 박서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볼 강아지의 종은 바로 포메라니안인데요. 전형적인 초소형견으로 모량이 아주 풍성한 이중모가 큰 특징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서 대중적으로 특히 유명한 견종이랍니다. 포메 특유의 복실복실한 털이 사자갈기를 연상시키는 덕분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정확한 이름을 모른 채 포메라이언이라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 종을 키우는 보호자도 평소엔 짧게 줄여 포메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져서 갑자기 물어볼 땐 풀네임을 잘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죠. 종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며 포메라니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교시는) 포메라니안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곰같이 귀여운 외모와 달리 실제 성격은 다소 사납고 다혈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참을성도 없고 예민하다고 하죠. 사실 워낙 덩치가 작아서 그렇지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작은 체구로 인해서 공격성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보호자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거의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메라니안을 키워본 견주들은 식탐이 많고 잘 짖는 것을 제외하면 고양이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자신만의 영역을 고수하고 사냥놀이를 좋아하는 포메의 야생적 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포메는 애견계에서 외모지상주의 수혜자의 끝판왕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까칠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단지 귀엽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오냐오냐 하면서 반려견을 떠받들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써니힐의 통화 연결음 듣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품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포메라니안은 독일 원산으로 사모예드와 스피치라는 종을 개량해서 탄생한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몸집이 큰 대형견에 가까워 실내에서 기르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썰매를 끌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독일의 포메른이라는 공국에서 사모예드와 스피치를 열심히 소형화시켜 지금의 작고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만들었는데요. 이름도 이 포메른 공국에서 비롯됐답니다. 종종 포메라니안이 독일과 폴란드 원산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지면서 포메른 공국의 땅 절반이 폴란드로 넘어갔지만 포메른의 역사는 폴란드와 무관한 독일의 역사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포메라니안에 대한 색다른 지식 얻으셨길 바라며 이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알아보며 반려견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게 주면 좋은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반려견의 시력을 증진시키고 모질을 개선해준다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당근을 생으로 주거나 삶아서 줘도 좋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건 위험해요.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혈관, 단즙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반려견에게 음식 급여 시 주의점을 확실히 알아보고 급여하시는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에게 위험한 음식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사람에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아주 좋은 작용을 하지만 강아지는 이 성분을 분해할 수 없을 뿐더러 양파 중독 증상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양파를 절대 네버 급여해서는 안 됩니다. 양파 중독 증상은 빈혈 이외에도 기력 저하, 설사, 황달 등 온갖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극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죠. 반려견의 양파 섭취가 의심되면 신속히 동물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점심시간 맛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마지막 3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3교시는) 반려견과 함께 슬기롭게 살아가기 시간입니다. 포메라니안의 복슬복슬한 털을 보면 귀여움과 동시에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어마어마한 털 빠짐이 느껴집니다. 포메라니안은 소형견 중에 타 견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털이 보기보다 약하고 가벼워서 빠지는 털의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고양이급으로 많은 털 빠짐을 자랑하기 때문에 포메라니안의 견주들은 내가 개를 키우는지 고양이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랍니다. 왠지 컴퓨터가 예전보다 발열이 심해진 것 같다면 컴퓨터 본체를 열고 펜을 들여다보세요.
개털이 사방에 꼬여서 팬이 돌아가지 않는 광경을 보실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털을 모두 깎아버릴 경우 털이 2번 다시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 5번째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랍니다. 반려견이 집안에서 찢을 수 있는 건 죄다 찢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는 반려견을 보면 하려던 말도 탁 막혀버려요. 그래도 훈육이 정말 필요한 경우는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견생 수업이 여러분에게 보호자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지막 곡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초연, 보도의 김주현, 기술의 백서연, 진행의 전 박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